그러니까 좋은 식재료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일종의 보험에 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부에게 돈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의사나 약값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 장 보러 갔을 때 어떻게 골라야 되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삶을 위한 장보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 장 보러 갔을 때 어떻게 골라야 되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채소하고 해조류를 먼저 생각해 보는데요. 이제 브로콜리라든지 케일이라든지 시금치, 청경채, 당근, 파프리카, 토마토 뭐 이런 것들, 버섯류, 그다음에 미역, 다시마, 김 이런 거 하면 되고요. 과일을 고를 때는 저당의 항산화 위주로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블루베리나 베리류, 딸기, 그다음에 이제 아보카도 뭐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어, 고등어, 정어리, 꽁치, 닭요리, 그다음에 두부, 두유, 그다음에 달걀 뭐 이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견과류나 씨앗류 중에서는 아몬드, 호두나 캐시넛, 그다음에 치아씨드, 아마씨, 해바라기씨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통곡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귀리나 퀴노아, 현미, 뭐 고구마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향신료 같은 경우에는 강황, 생강, 마늘, 양파, 그다음에 로즈마리, 바질, 후추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고, 발효식품 같은 경우에는 김치, 된장, 청국장, 캐피어, 그다음에 독일 김치인 사우크라우트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간장은 저염 버전, 그다음에 발사믹, 식초, 레몬즙 이런 것들이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줄이거나 피해야 될 음식은 참고용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가당음료, 탄산, 에너지 드링크,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하얀 가루로 된 거, 과자, 케이크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가공류, 햄, 소시지, 베이컨 줄이시고, 그다음에 튀김 요리 중에서 재사용한 식용유를 이용한 튀김 요리, 그다음에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마가린 이런 것들은 줄이거나 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장보기를 하실 때 장바구니 절반은 화려한 색깔의 채소나 과일로 채우고, 그다음에 단백질은 양질의 단백질을 레귤러하게 먹는 것, 규칙적으로 먹는 것, 그리고 견과류나 씨앗류 중에서 건강한 거를 간식으로 하는 거, 그리고 하루에 한 줌 요 정도 먹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공식품 코너는 되도록이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신선식품 위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식, 지중해 식, 간헐적 단식, 케톤식 어떤 게 좋은가요? 네, 이게 모두 염증 노화 억제, 염증 감소, 대사 개선과 연결이 되는데, 이 일반인들한테 저희가 권장해드릴 가이드는 기준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지속 가능해야 되고요.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가 소단직인데요. 이제 일단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식은 아무래도 배불리 먹는 거에 비해서는 약간은 줄이거나 영양소를 골고루 먹는 게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소식은 사실은 예전에 약간 그 어르신분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도 배고프게 지는데 지금도 배고프게 먹으라고 그러면 굉장히 지속하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건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몸이 좀 비대하다면 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근육량이 감소되거나 영양이 결핍될 수 있기 때문에 먹을 때 너무 배부르지만 않게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엄격한 칼로리 제한은 제가 보기에는 권장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중해식이 가장 연구 근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혈관이나 임진환, 염증 노화 예방에 효과 좋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우리 전통 한식 중에서 약간은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요새 한식이 약간은 조금 설탕을 많이 넣는 조리법이 많기 때문에 설탕을 안 넣는다는 전제로 한다 그러면 한식과 지중해식을 잘 응용해서 먹는 게 굉장히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식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흰쌀밥 먹고 잡곡밥을 먹고 채소, 생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발효식품, 견과류, 그다음에 식물성 기름 중에서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를 먹는다. 그러면 이거는 가장 우리가 일반인 사람들이 하기에는 가장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식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간헐적 단식인데요. 간헐적 단식의 장점은 일단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지방을 연소할 수 있고, 장수 유전자 세로토닌 같은 걸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폭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라든지 위장 질환이 있거나 임산부들한테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6시간에 8시간 이렇게 하거나 16시간 공복하고 8시간 식사하는 거를 처음부터 하기 어렵다면 요일별로 하는 방법도 있고,
16대 8이 어렵다면 12대 12를 일단 하시다가 조금씩 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잘못했다가는 중년 이후에 체중이 저하될 수 있고 근손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케톤식이라는 것은 뇌 대사를 포도당에서 케톤체로 바꾸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뇌질환, 정신질환이 있거나 체중 감량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로 지속했다가는 영양의 불균형이 오거나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들한테 장기간 하라는 거를 저는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정의 목적이 있을 때 의료인의 감독 하에서 단기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중해식을 기본축으로 해서 항염, 항노가 가장 큰 거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식을 조금 습관을 더하거나 아니면 간헐적 단식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면 되고요. 케톤식은 특수 상황에서 목적을 갖고 의료인의 감독하에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인데 여러 가지 영양제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마트에서 가장 너무 비싸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연어나 이런 건 비쌀 수 있지만 뭐 꽁치나 이런 건 좀 괜찮잖아요. 그리고 뭐 채소 중에서도 뭐 아보카도 이런 건 굉장히 비쌀 수도 있죠. 근데 비싸지 않은 여러 가지 다양한 채소들 이런 거를 많이 먹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과일 값도 굉장히 비싸죠. 근데 과일을 우리가 이만큼씩 먹으려고 하니까 비싼 거지. 한 반줌 아니면 3분의 1 정도 이렇게 먹으면 그렇게 뭐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영양분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적절한 양만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식재료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일종의 보험에 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데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줄이시고 그리고 식재료에 좀 투자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부에게 돈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의사나 약값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지금 내가 건강해지겠다고 여러 가지 뭐 비싼 비타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것보다는 마트에 가서 건강한 식재료를 사서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그 어떤 건강을 위한 투자보다 가장 값진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에 대한 투자고 이거는 일종의 보험이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염증 노화 하면 아직도 많은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2004년에 타임즈의 표지로 나온 것처럼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용한 살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용한 살인자 뭐냐? 암, 당뇨, 심혈관계 질환 이런 여러 가지 치매 이런 것들과 관련된 조용한 살인자의 뒤에는 만성염증, 염증 노화가 있다는 것은 여러 미디어나 학술단체, 메이저 학술 잡지에서도 이제 점점 눈을 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4단계로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일단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의식을 확실하게 세우시고요. 두 번째로는 내 몸의 데이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필요한 걸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식단에 대한 점검을 해서 건강한 식단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운동을 절저하게 하시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병이 안 생기면 다행인데 병이 생겼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관절염, 우울증,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다른 게 아니라 뿌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를 보고서 그 다음에 각각의 관리를 해야 된다. 염증 노화라는 뿌리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